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오인식입니다. 농업, 농촌,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태양광 확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농촌 태양광 추진 현황,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주민 참여형 모델 개발, 요약 및 개선 방안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태양광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태양광 추진 실적인데요. 2018년 이후 농촌 태양광 추진 실적은 2.2기가와트로 재생에너지 3020 10기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7.8기가와트가 추가 건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태양광 시설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미관 훼손 등은 지역 주민을 민원을 유발하여 지자체 교리 규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태양광 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외지인 주도 개발로 농촌 태양광 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농협의 태양광 대출을 분석한 결과 농업인의 태안 대출 비율은 36.1%로 낮습니다. 여기에다가 농협 이외에 다른 대출을 시설자들이 자금 조달을 하면은 이것보다는 더 많은 농업인의 참여가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협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농협은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참여를 위해서 2017년도부터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농가 태양광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치 제약 및 수익성이 저하로 신청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농업인이 태양광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지역 농축회에서 이걸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공업체에서 사업성을 검토 후 계약 및 진행 사항을 농업인한테 알려줍니다. 참고로 경제지주에서는 시공업체를 시공 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농협은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태양광 협동조합, 농업인 연합사업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장기 투자 기피와 본인 부담금 부족 등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실질적으로 미흡한 설정입니다. 농협은 다음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태양광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55개 지역농협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55개 지역농협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 약 34%로 높습니다. 이는 지역농협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에 대한 주민 참여형 태양발전 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여 주민에 대한 발전이익 공유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에 의한 경관 훼손 등은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과 사회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발전 이익을 공유를 통한 갈등 완화가 필요합니다. 발전 이익 공유 방법은 발전 사업자가 민원 해결을 위해 발전 기금 등을 현금 지원하였으나 이를 사업 기간 내 지속적으로 발전 수익을 공유하여 지역 주민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발전 수익 공유 대상은 참여 주민과 미참여 주민을 다 같이 배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참여 주민에게는 경관 훼손 등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발전 수익을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 필요성 및 홍보 및 공감대 형성입니다. 참여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태양광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되었고, 태양 발전에 대한 그 전자파나 토양 오염 등 오해에 대한 편견도 해소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후 변화에 의한 홍수와 가뭄 등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태양광 발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인이 태양광 사업을 직접 운영토로 하여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 농협에서는 태양광 농업인에 대한 태양광 컨설팅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한 바는 농업인에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정기로도 전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저소득층 농업인에 대한 태양광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주민들은 사업의 주도를 누가 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업 주도는 첫 번째로 지자체를 중요하고, 참여 방법은 지문 참여, 발전소 위치는 지붕 등 옥상 등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농촌 태양광 사업 확대로 인한 주민 갈등 최소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대부분은 태양광 부지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 실시. 두 번째로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방식 모델의 확대. 그다음에 대규모 시설 설치의 발전 수익에 대한 지역 주민 환원을 통한 민원 해결. 즉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내용이 이미 지역 주민들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앞으로 태양광 발전 참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설립 비용이나 설계 인허가비 등의 메리트를 제공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설립을 위해서 지역 농협을 통해서 참여 마을을 발굴하고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지주에서는 농협 홈페이지나 농업인 신문에 대해서 마을 단위 시범 마을을 모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태양광 협력업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협력업체는 태양광 발전 부지를 가능 부지를 발굴하고, 경제주의에서는 지역 농협과 합하여 전 과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태양광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 농협 임직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고, 전국 지역 농협 중에서도 태양광 사업 추진에 의지가 높은 농협을 대상으로 조합장 태양광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중심의 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농업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농협 농가 태양광 사업 농업인에 대한 태양광 사업 교육 자료인데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 자리에 있어서는 현재 농업인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도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희 태양광 사업에 홍보도 하고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합니다. 그만큼 태양광 사업을 한번 경험하셨던 농업인들은 태양광 사업에 공감대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주민 참여형 모델 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 태양광 발전소 연합사업형인데요. 주민들은 개인별 태양광 발전 사업을 등록하고 태양광 발전 시공과 운영을 공동 구매하여 수익성 및 편익성을 제고한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은 개인별 발전 사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이 명백하여서 사업 추진이 용이합니다. 작년에 저희 이제 보성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마을 단위 태양광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감리 태양광 협동조합을 작년에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6명이 참석하여서 1,470kW 규모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 단위 태양광 협동조합형입니다. 마을 단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하는 방식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인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그 국공유지나 농업인은 부지를 임차하는 방법과 농업인이 현물 출자를 하는 그 부지 사용권을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농업인들이 출자할 때 현금 출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 이제 농협이 참여하고 농협이 현금을 대고 농업인들은 현물을 출자해서 이것을 융합해 가지고 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분 참여형은 태양광 협동조합이 출자금을 다른 태양광 협동 법인에 지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 협동조합형이 대표적인 것이 뭐 안산 시민 햇빛 발전소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조합원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2012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햇빛 발전소는 정부 국공유지의 그 건물 등을 임차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도 REC 가중치도 좀 더 높게 받아가지고 수익성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안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그 지역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법인에 지분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 대여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방향을 찾아보다 보니까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그 주택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kW 시설을 주택 소유자한테 임대를 해주고, 대여업체가 임대를 해주고 매월 39,000원인가 일정 금액을 임대료를 납부하고 7년 뒤에는 주택 소유자한테 이 3kW 발전소가 이전을 됐는데요. 이것처럼 소규모 100kW 미만으로 지자체 등이 선정한 태양광 발전소 대여업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대여하고 농업인은 자기 명의로 발전소를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은 시설 부담금 없이 본인 토지나 아니면은 국공유지를 임차하더라도, 이러면 많은 농업인들이 지자체 주민들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태양광 발전사와 지역 주민 간 협력 사업인데요. 앞에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이거는 지역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출자 참여하고 부지 분양이 있는데, 부지 분양 같은 경우는 발전 사업자 전체 사업에서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사례를 보면 봉화군 같은 경우는 법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에게 의무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 공동사업형입니다. 지자체나 발전사업자가 지원한 재원으로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례를 보면은 강원도 인제군 남전일 햇산마을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인제군에서 장려센터 지원금 50억 원을 유치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장례식장, 농산물 가공사업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4억 2천만 원 정도 소득을 창출해가지고 농촌 일자리 창출, 정기요금 지원, 그다음에 마을 공동사업 재투자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반 제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찾아봤는데요, 공공기관 마을 태양광 지원 사업인데 뭐 지자체나 서구 발전소에서 태양광 설립 시 발전소 지역에 마을 공동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제 봉화군에서는 한 4가지 모델로 했고, 나주시에서 검토 모델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요약 및 개선 방안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거리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부실한 이유도 민원이 발생하고 지자체 거리 규제가 때문에 했는데, 이 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거리 규제 완화하고 계획 부지 등 부지를 제공하고 보조금, 특히 성남 같은 이런 데처럼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태양광 사업에 대한 또 수익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는 전력 판매 가격도 좀 안정적으로 최근 REC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조직 육성 및 사업 전반 지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자체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지역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다든지 아니면 농협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업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과 태양광 보급 확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마을 단위 태양광 협동조합 시범마을을 모집 광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 이상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토론 자리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농어촌과 에너지의 하나의 융합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너지 전환이 활성화되면서 농업 농촌 부분에서 에너지 전환도 중요해졌고요.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농업 농촌 부분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고 하나의 융합의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와 농업의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린 에너지가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공급하겠다는 3020 계획을 좀 더 빠르게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발전량을 2025년 기준으로 그린 뉴딜이 25년까지 가니까요. 42.7기가까지 보급하겠다라는 도전적인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 3020 계획과 관련해서 목표치는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치인 2.5기가를 이미 공급했고요. 3년 연속으로 3020 계획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빠른 보급의 이 즈음에서 앞으로 이제 농업 농촌 부분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2018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공식 통계 기준으로는 한 8%, 9%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9% 정도 되고요.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하듯이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핵심은 태양광 풍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래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발전하고 있나를 보시면은 이 농업 농촌이 중심이 된 지역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보시면은 가장 많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게 전남이죠. 전남 신안 이쪽이 지금 발전량이 많고요. 다음으로 전북, 그 다음에 경북, 충남, 경남 이런 순입니다. 풍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풍황이 좋은 경북이라든지 강원 지역에서 보급이 빠릅니다. 다 농업 농촌이 중심이 된 지역인데 그쪽에서 에너지 지금 전환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농업 농촌 부분이 역할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설비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량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설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경연에서 18년에 조사한 결과인데 그럼 농업인들이 농촌 태양광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관심도는 높으십니다. 50% 이상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심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인데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본인 소유 농지나 토지에 태양광 설치를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비용에 대한 부담. 아까 농업경제지주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그런 부담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환경오염이라든지 경관훼손. 특히 최근에 제가 농업 부분을 조사를 보면 농촌의 경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만큼 이 농촌의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이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전자파 등 피해는 어느 정도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만 실제는 이 부분은 좀 과장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사례는 뭐 자세히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면서 갈등 사례가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이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농촌 부분의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에너지 정책에서 지금까지는 지역 분권의 개념이 상당히 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실제 이제 사업이 일어나는 거는 기초지자체고요. 그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될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기초지자체는 역량이 안 되는 기초지자체가 많습니다. 실제 권한도 없는데 역량도 안 돼요. 그러면은 기초지자체는 처음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민원만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격거리 규제 만들고 피곤한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주민 참여라든지 이 공유 체제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공간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공간에 대한 조화로운 이런 접근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농촌에 가서 돈 버니까 사업하십시오 하는 거는 좀 과격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가서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얘기도 나오고 경관훼손 얘기도 나오고 지역 주민과 이익 공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좀 더 큰 그림 차원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지역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분권화입니다.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갈등이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에서 정책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분권화의 개념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분권화가 되면서 지역 산업화돼서 그 지역에서 스스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을 분명하게 줘야 되고요. 그 방향은 크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권한이 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각종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들도 지역의 중심, 특히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성이 강합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들이 기초지자체로 가는 이런 이제 분권화의 개념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으로 수용성 확보의 차원에서는 우선 당연히 지역 주민, 국민의 수용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집적화 단지하고 계획입지 제도를 빨리 법제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되려면 단순히 사업자가 와서 아무렇게나 보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집적화되고 계획된 질서 있는 보급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될 건 누구냐? 지자체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도 확대하고 사업의 추진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서 집적화단지. 과거에 계획입지 제도라고 하면은 오해가 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제 중앙정부 주도로 어디다가 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받아들여라. 이런 좀 이제 과거의 개발주의 시대의 이런 생각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십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계획입지 제도는 그게 아니고 지자체가 스스로 이 자율적으로 그 지자체 주도로 하는 계획입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융자라든지 보급 지원 사업이 재생에너지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 뉴딜 사업을 하면서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의 이익 공유가 제도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주민 참여라든지 이익 공유형은 REC라는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에 가중치를 추가로 줍니다. 그러면 그 인증서만큼 돈을 더 번 거든요, 사업자가. 그러면 그 이익이 일정 부분은 당연히 지역 주민이라든지 농민한테 환원되는 체계가 생겨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격거리 규제 같은 경우는
좀 합리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하는 게 이유가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부에서 애초에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규정을 안 만든 건 웬만하면 만들지 마라라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지자체는 맘대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격거리 규제라든지 이런 걸 합리화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농업 부분, 특히 최근에는 이제 농촌 부분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농경지에 보급하는 농경지에 보급하는 재생에너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경지에 대한 규정이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농경지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농업 생산성이란 이런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필요하고 규정도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안전 등에서 계속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안전,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고요. 이미 재생에너지 폐기물 센터라든지 태양광 폐기물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이런 자연재난이 일어나면서 재생에너지 시설이 영향을 받고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도 강화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배경이 사실은 농업 부분하고 에너지 부분하고 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양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제도에서 많은 부분을 풀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더 나은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동행합니다. 농업인, 나아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구현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